네, 최근에 드라마 조선 구마사 내용을 두고 역사를 왜곡한 과장된 내용으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고압 경제론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자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질문에 답변을 앞서서 네. 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지난 주말에 그 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 미국의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인과 같이 네. 뭐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텍사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저보다 전세현 앵커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미국 현지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현지에서도 그대로 그 듣는다, 네.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우리 그 스태프진들이 정동희 PD를 비롯해서 스태프진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강의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저보다도 전 앵커에 대한 아주 뜨거운 반응이어서 시청자분도 같이 그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해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은요. 네. 아마 5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아까 그 김서영 대표가 우리 또 전세현 앵커 통해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바이든의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자 미국의 그 경제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 정책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경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제니 옐런의 빅 액트 전략, 액트 빅, 빅 액트 전략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빅 액트 전략은 제니 옐런이 그 바이든 정부 첫 출범 이후에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이렇게 임명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하이 프레셔 경제입니다. 고압 경제입니다. 고압 경제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3조 달러 가까이 되는 인프라 확충안. 그렇죠. 이 내용만 하더라도 플러스 하면은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 네. 아주 대규모인데요. 이름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백신의 그 보급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하면서 코로나 체제를 그 조기에 종식하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지금의 양대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4조 9천억, 5조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그 물량이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나올 때는 작년에 사실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돈을 회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네. 결국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작용이 아시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 인플레가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와 같은 것 차원에서 이 국채금리 안정을 이렇게 사실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적자 국채 발행을 보다는 증세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증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됐을 걸 보는 이 SLR 연장 조치. 이거 증시 여기로 보면 3월 말의 시한인데 이 연장되지 않으면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채금리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안정화됐다는 요인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헷갈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증시를 크게 장중에 크게 끌어올렸던 배경 중에 사실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 중반 이후에 마지막에 주가를 아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작은정 PD 일정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정 그래프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 그래프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막판에 많이 올라갔죠. 이 조치가 바로 SLR 조치. 이 조치를 3월 말에 시한이었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말로 나스닥 지수도 저렇게 떨어지다가 네. 장 막판에 올라갔죠. 상승 반전에 네, 상승 반전했죠. 이 SLR 조치가 바로 연장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금리 부담 이 문제가 어떤 분 같으면 경제 학습 효과다, 경제 안정화 조치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실 참여자들이 이 문제의 부담이 이렇게 적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바로 정책 당국 나름에서는 이런 국제금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부양책, 인프라 확충 계획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바꿔타라 하는 얘기를 누차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쪽이 지금 수익이 많이 돼서 지난 주말에도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가 더 많이 이렇게 오르고 그렇죠.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이렇게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긴 했지만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상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만 홀로 0.6%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옐런이 재무장관에 취임할 당시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지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고압 경제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인프라 확충 계획이 이번 주에 나오니까 그렇죠. 아마 경제 컨트롤 타워에 있는 제닛 앨런 재조명하는 시각이 많이 이렇게 네. 월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재무장관 대로 파월 의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론적 근거가 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 주에 특히 제니 앨런, 파월 의장보다는 제니 앨런 부각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앨런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된 이렇게 경제 정책의 그 직책적인 측면에서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이 뭘까? 일단 스텝진 중에서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큰 직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백악관의 NDC 위원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페드 의장을 좀 하셨죠. 2014년서부터. 그 다음에 여성으로 처음으로 재무장관을 지난 그 1월 20일 날 출범했던 바이든 정부에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부럽죠. 저는 그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백악관의 NEC 위원장이라든가 페드 의장의 대무장관 하다 보니까 이 전 앵커가 저 그 세 가지 이렇게 플러스 개념을 하면 보면서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또 미국 내 인기도 있으시니까 네. 저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압 경제, 하이 프레스요. 이 용어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이 프레스요. 한글어로 고압 경제를 번역하기 때문에 고압 경제를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하이 프레스요. 이코노믹스다. 그래서 이건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개념이 하이 프레스 경제의 요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구 쏟아내죠. 그죠?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위험성인데도 불구하고 마구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부작용이 있지만 마구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딱 지원책으로 딱 이렇게 스탑하면 결과적으로 1930년대가처럼 이렇게 에클스의 실수를 저지르는 소위 금단 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금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대로 디민다 이렇게 보시면 여건에 비해서 과장되게 디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앨런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용어들 보면 자, 이 ARP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해서 미국을 구제한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상처나고 코로나에 상처났던 부분을 미국을 근본적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그리고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빅 액트 전략, 그래서 큰 행동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들어가는 부분을 좀 사실 그 다운페이에서 가능한 금리를 낮춰준다는 네.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퀴터블 그로스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K자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스케일 임팩트 상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처를 좀 아물어주는데 상처를 아물어주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 차원에서 못한다. 저 아마존이 잘 나가더라도 해주겠느냐. 네. 그래서 국가가 해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온정적 자본주의 내지는 지금은 공정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번에 인프라 확충 3조 달러 해서 지난번에 전 앵커께서도 많은 사람이 헷갈리게 얘기한다. 1조 9천억과 3조 달러를 포함된 개념이냐 아니면 별거의 개념이냐. 전 앵커는 역시 경제에 대해서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현재 인기를 누릴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게 별개의 개념이다 하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 구마사 이거 해가지고 역사 왜곡을 과장되게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방영 취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실적 여건 이외의 여건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과장된 측면에서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국제금리 상승 이런 문제 가지고 현지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미국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는 현지에 토요일에 만나보신 중에 일부에서는 그런 쪽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름을 인위적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 조선 구마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옐런의 고압 경제론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좀 붙여서 설명을 주시는 것인지 살펴주시죠. 네, 감이 빠르시고 저보다 현명하신 시청자분께서는 금방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선구마사 저도 이제 하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내용을 너무 흥미라든가 흥행 위주로 해서 완전히 가정되게 왜곡했던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가장 본마통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내셨던 어려운 흔적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그 리서치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아무리 드라마가 픽션이라든가 이런 게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 드라마와 달리 이 내용은 역사 왜곡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냈던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얘기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왜곡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선 구마사와 앨런의 하이 프레셔 이코노믹 빅 액트와 관련이 돼 있느냐 하면 여건에 비해서 팩트에 비해서 미국의 지금의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비의 팩트에 비해서 너무 하이 프레셔 뿌려대는 경기 방책, 뿌려대는 인프라 규모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부작용 측면에서는 월가에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경기 방책 주가가 끌어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사실 앨런 이펙트, 앨런 신드롬 이런 얘기가 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앨런의 독트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특히 하버드의 레이 서머스 교수는 이러한 그 하이 프레셔 경제를 해서 미국 경제 현실을 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만챈다. 결과적으로 조선 구마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하신 시청자분의 브레이커 항의해 가지고 이게 방영이 스탑되지 않고 계속 방영됐다면 일부 역사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마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어떠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냈던 이런 어려운 이런 것이 완전히 왜곡당할 수를 그게 마치 사실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중도에 그 브레이크를 해서 방송을 중대했던 것은 아주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현실적 여건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기 방책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의 가장 본질적인 체력에 해당되는 구조적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레리 서머스 교수의 논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현실적으로 조선 군마사에 출연했던 이렇게 사실 출연진이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시청자분과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의 사실 바이노믹스를 이끌어가는 앨런이라든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
하이프레스의 병제가 그런 비판을 이렇게 또 시장의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이프레스와 강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그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있으면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라든가 인플레 상승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편은 결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이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경제 정상화다, 또 아까 뭐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본이득세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세 부과하면 미국 내에 투자하는 자금이 한국에 이탈납니다. 이탈로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우리 전임자의 방송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미국의 현지의 세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책적 차원의 정책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레스에 대해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한편에 결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채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안심이 되고 인플레에 대해서 안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문제, 펀더멘탈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의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조치의 연장 여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정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3월 말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무리 1분기 말을 앞두고 리밸런싱, 채권의 보유증을 잃는 리밸런싱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시에서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결국은 시장의 반란을 의식해서인지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 SLR 조치를 연장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이 지적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 원래 3월 말이었었죠. 3월 말을 5월 말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SLR 조치에 대해서 작년 3월에 임시회의 조치에 이어서 코로나의 긴급적인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했죠. 그래서 은행들의 필요 자기 자본 수단에 대해서 사실 보유국채를 산정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보유국채 타인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증시 투자의 자금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하이파이머니, 즉 보는통화상의 무제한 통화 공급의 원칙을 지킨 데 이어서 은행들에 대해서 요 SLR 조치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조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책 당국과 시장의 필요 간에 합작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코로나 사태를 완치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말로 돼 있습니다. 3월 말에 되다 보니까 그대로 파월 의장 입장에선 페드 회의에서 이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다가 바로 이틀 후에 이 연장 조치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겠다 해서 국제시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파월 FOMC 회의에서 아무리 국채금리 안정시키고 인플레 안정시키고 2013년까지 금리 완화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란이다 하는 것을 흡수해서 사실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를 미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해서 요거를 5월 말까지 연장시켰던 겁니다. 이게 주말에 나온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SLR 조치 연장 조치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요게 조치가 안 됐다면요, 연장 조치가 안 됐다면 국채 매물에 출회되는 물량을 한번 산출해서 한번 계산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된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SLR 대상의 자기 자본의 2조 달러를 보면 10에서 20% 정도가 SLR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필요 자기 자본에 빠졌던 소지다. 근데 이게 3월 말로 연장이 이렇게 딱 해서 스탑이 되면 매물이 2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가 부과된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확충 계획 1조 9천억 3조에 경기부양책 확정된 1조 9천억을 내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유통시장에서 2천억과 4천억 달러 정도의 매물이 내온다면 국채금리는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5월 말로 연장하면서
단기적인 증시의 부담을 해소하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큰 배경이 됐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의 SLR 시한을 5월 말로 연장하자는 조치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토요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장마판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중에 프레어상에 누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입했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은행보다도 이렇게 위험 자산의 선호 경향이 높은 헤지 펀드라든가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 같은 이 펀드들이 사실 그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프레어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SLR 연장 조치, 시한 조치가 3월 말로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헤지 펀드를 비롯한 SLR 각종 펀드들의 이 부담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연장되니까 사실상 뭐냐 그만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주식을 매입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SLR 조치는 레버리지 규정입니다. 레버리지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규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일반적으로 하는 사실 그 헤지펀드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형평성 차원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다는 도드 프랭크법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게 몰커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몰커리는 위기를 방지 차원에서 폴 볼커가 증거금 대비해서 5배 이상 투자하는 부분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입장인데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폴 볼커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에 한국경제TV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분을 단독으로 초청해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열어서 네. 굉장히 화제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는데요. 4월 7일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되겠습니다는 새로운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이 첫 주관하는 국제 금융 컨퍼런스에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삭스 같은 이런 분이 나왔고요. 제어도 굉장히 존경하는 앤드루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네. 아마 굉장히 이렇게 국제금융 컨퍼런스 치고는 굉장히 핫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 아마 시청자분이 될 때는데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과 같이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용하는 이런 쪽에서 조지현 사장의 그 첫 작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을 이렇게 초빙한 거거든요. 그런 걸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LR 연장 조치를 하다 보니까 헤지 펀드를 비롯한 이러한 레버리지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축소되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LR 연장 조치도 그렇지만 이보다 앞서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증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점도 국채금리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이 금리를 지금 이렇게 상승이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는 1.76까지 가다가 그쵸. 1.62까지 가고 지금 2.68% 가는데요. 네. 왜 이렇게 안정됐을까? 그 요인을 시장의 학습 효과에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정책 당국의 노력에서 그런 거냐? 한 것을 꼭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런 그 행오버 효과, 숙취 효과 부분을 정책 당국이 사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숙지가 있으면 자 바이든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가 제니 옐런이 추진하는 금융 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나오는 행오버 역효과도 조선 금화사와 같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부된 게 SLR 연장 조치고 이런 조치와 함께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제닛 앨런이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으로 나오겠습니다는 네. 사실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의 작품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의 그 미국의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앨런이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확정되면 돈은 그 어떻게 추진하느냐,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금리가 상승했던 측면이 왜 그랬냐 하면
자, 적적지에 발행하지 않느냐, 10년물 이상으로 장기물로 발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 프라이스 롱텀 떨어지고 반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 올라갔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앨런이 이런 것을 의식해서 바로 경기 부양책과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3전의 인프라의 확장 계획을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네. 증세 쪽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증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우려에 따라서 자, 그래 금리가 올라가 반드 프라이스 떨어져 유통시장에선 보유 국채 내놔. 이렇게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줄은 상태에서 금리가 안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증세는 할 수 있느냐? 증세는 할 수가 있죠. 왜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증세를 할 수 있는 부분, 자기 실력과 되느냐, 코로나에 따라서 일종의 모난자 이펙트. 코로나, 자기 실력과 관계없이 코로나는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효과, 이득을 본 사람은 그걸 거둬들여 있지 않습니까? 전 앵커가 만약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있다면 한국경제TV의 새로운 조지현 사장님이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당신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출연료를 삭감하더라도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에서는 엑스터널 이펙트, 경제 외부 경제 효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대형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은 또 고소득층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먼한자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중소기업과 중하위 계층들은 코로나의 사태에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가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서 스케일입니다. 상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소득을 했던 실력과 이상했던 사람들은 증세를 시켜가지고 그게 어떻냐? 법인세라든가 VS라든가 자본이익세라든가 소득세를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세원을 확충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밑에 사람들의 한상춘 이렇게 논설위원 것처럼 상흔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전 앵커가 그냥 그대로 내가 미국 현지에서 전 앵커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냥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프라 확충 계획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증세안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증세안이. 그 시청자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논리성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답니다. 어떤 분은 자본이득세 보고하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프라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기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의 민감주를 중심으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자, 이게 빅 액트 전략, 네. 하이프레스 경제죠. 그 부작용이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죠. 그렇죠. 국채금리 상승에는 SR의 연장 조치 물론 한시적이지만 적자국채 발행 한도 조절 이것을 이제 잡아준다고 보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인플레 문제가 되겠죠. 네. 인플레 문제 이거 어떻게 잡아주느냐. 일단은 인플레 문제에서 올라가는 문제는 작년 9월달에 페드에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개의치 않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 압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돈을 더 뿌려야 돼. 1.5천억 더 뿌려야 돼. 3조 달러 더 뿌려야 돼. 금융화는 지속돼 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평균 물가제 이렇게 해서 잡아주겠다는 때보다도 인플레 압력에 대한 압력이 시장에서 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더 커지죠. 더 커지죠. 네. 더 커지다 보니까 평균 물가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제닛 앨런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바로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는 국채는 재무부의 소관입니다. 채권은 재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파월의 소장입니다. 그래서 전진적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 테이퍼링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사전 조치로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조치에서
테이퍼링의 추진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자막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제한, 선셋, OT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OT가 나오느냐? 자 이제 점진적 테이퍼링이니까 테이퍼링의 사전 조치에서 OT가 나오느냐, OT가 나오느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씀하시죠? 이게 나오느냐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이 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점진적 테이퍼링을 왜 썼느냐? 점진적 테이퍼링을 왜 썼느냐?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테이퍼링의 시세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점진적 테이퍼링이 시장에 잘못 먹혀서는 부작용 인플레를 완화 차원에서 경제효과를 감안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리프레이션 트레이딩, 소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 않고 리프레이션 트레이딩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데요. 사실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단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지원하다가 딱 하면 더 담배를 피다가 딱 하면 더 피고 싶지 않습니까? 더 먹기 싫어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단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 테이퍼링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금리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국채를 금리를 안정시키게 우리가 한번 이 SRR 조치 이전에도 그런 조치를 했죠. SRR 조치를 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적자 국채 발행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방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드가 이 조치가 나오기 전에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서 SR 조치 연장한 방안, 그다음에 적자 국채 발행의 조절 문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문제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쉽게 가져갈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신흥국들은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 자, 제닛 앨런과 파월의 시장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금융화를 추진하겠다. 자, 시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문제 왜 이렇게 가민하게 반응하냐? 인플레 우려가 하는 문제 왜 가민을 하냐? 초기 단계 제닛 앨런과 파월 의장의 특히 파월 의장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보세요. 자, 3월 FOMC 회의 결과까지도 금융 완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먹히지 않는데요. 시장 먹히는 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의 경제에서 퍼포먼스죠. 행동을 그쵸? 좌우하죠. 네. 아무리 제네럴런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립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가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 월가가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네럴런이 하는 것보다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입장을 수용하죠. 시장의 입장을. 그래서 SR 조치 연장시키고 적자 국채 조절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기대에 나오는데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작년에 3월 달 대비해서 지금은 얼만큼 성장 여건과 투자 여건이 변했습니까? 그러면 정책도 같이 변해줘야죠. 정책도 같이 변해주는데 파월의 고집처럼 변해주지 않으니까 시장에 발랄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파월이든가 제닛 앨런이 자 상원이라든가 FOMC 회의라든가 외부인 사이에서 가져가는 이렇게 맥락을 보면 시장의 여건을 점점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점진적 표현을 썼지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시장의 여건을 수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와닿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주식에서 보면 작년 3월달에 주가 끌어올리다가 대형 기술주 작년 말 여름휴가철 끝나고 한국 주식 사다가 한국 주식에 올해는 한국 주식 이렇게 한국 주식 리스크 관리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자 미국 주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기술주가 아니라 주도 업종이 바뀌었죠. 경기 민감주로 네. 추천했던 것도 바로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부 강당 캐스터인가요? 네, 강당 네. 캐스터가 항공주랑 미국의 영양주. 경기 민감주 네.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참조해서 시청자분이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하이프레셔 고압 경제론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일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점진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